아. 아이고 이거 저도 전화를 아이고 이거 보험 들라고 하도 전화 와가지고 안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어떻게 짱구 능력, 짱구 상들이 어떻게 이거를 전두엽으로 의식을 조정하는 능력이 있고, 자, 의식을 조정하는 그 채널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뭐냐? 신들을 이용, 4차원적인 신들을 이용해서 의식을 의식이면 귀신이 들어오면 접신이 되면 귀신한테 몸을 뺏기는 게 많이 있죠. 똑같아요. 자, 이걸 누가 좀 많이 쓰냐? 이거를 무당들이 많이 써요. 야, 무당들도 수능 쓰잖아요. 귀신들 4차원계에 있는 귀신들을 갖다가 다뤄내고 움직여요. 그리고 귀신들이 어때요? 귀신들을 자기가 이게 데리고 있는 귀신들이 많아요. 좀 약간 이게 수준이 높구나. 그럼 어떻게 하냐? 귀신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의 몸에 어떻게 딱 접신해가지고 그 몸을 뺏어내요. 무당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자, 이 정도의 능력을 쓸 정도의 무당이면 좀 수준이 높아요. 낮은 수준의 무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왕실가에서 많이 써요. 중국이나 우리 쪽에서 왕실가에서 이 능력을 많이 써요. 왕실가에 보면 이게 당파 싸움이나 외척들끼리 막 많이 싸워. 쉽게 말하면 후궁들끼리도 많이 싸우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쪽 후궁 가문의 뒤를 서포트해주는 무당이 있고, B라는 가문의 서포트해주는 무당 가문이 있어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만 해도 흔하도 이래요.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보통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방귀좀 뀌는 조정 대신 그 가문들이 있어요. 대대로 이게 조정 대신으로 출사하는 가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 가문의 뒤에 어떻게 하냐면 그 가문의 뒷일을 봐주는 무당 가문들이 있어요. 대부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 가문에서 후궁이 들어갔어. 중국도 똑같아. 우리나라도 더 세. 조선 쪽이. 그럼 후궁을 이쪽 가문에서 보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후궁하면 그 자식들이 나오면 그 자식, 우리 집 가문의 자식이 왕을 올리고 싶겠죠, 당연히. 이거 외척 싸움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가문의 뒤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신작업을 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다 있어. 어지간한 가문.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떻게 되냐? 자기의 그 자식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고용한 그 무당들한테 어떻게 해요? 귀신을 보내. 귀신을 보내서 어떻게 되냐? 라이벌 가문에다 보내기도 하고, 라이벌 그 가문에 후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후궁한테도 보내가지고 어떻게 괴롭히기도 하고, 나중에 자식이 나면 어떻게 해요? 자식도 어떻게 해요? 정신병자로 만들어요. 자, A라는 집안에서 어떻게 해요? 후궁을 뒀어요. B라는 집안에서 후궁이 있어요. 중전은 그냥 뺏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A하고 B가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았어. 거의 동시에 낳았어. A랑 B라는 집안 후궁이. 그리고 A하고 B라는 집안에서는 어떻게 자기네 그 외순주가 왕이 되길 원하겠죠?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가문에 보통 보면 무당들이 있어요. 고용하는 무당들이 가서 어떻게 되냐? 보통 이게 좀 해코지 같은 걸 많이 이게 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 아이가 빨리 죽거나 미치거나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태자 자리에서 어떻게 태자가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집 가문 애가 태자가 되고 왕이 되겠죠? 예전에 조선시대 흔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조선 왕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공격이 무당들이 공격을 보내요. 귀신들을 통해서. 그럼 그 귀신들을 막아내는 그 법사들이 또 따로 있어요. 보통 스님들이 해, 대부분 그걸. 보통 이렇게 무당들한테 그걸 안 맡겨요. 왜? 무당들한테 맡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무당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걸 왕실을 갖다 이용해요. 예전에 그런 사례? 그래서 나중에 무당들은 절대로 이제 왕실에서 누굴 쓰냐? 스님들을 써요. 이제 법사를 써. 그럼 법사들 중에 어떻게 지장보사가 있어요. 귀신을 다뤄내고 보는 능력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무당 애들이 어떻게 왕실에 그 귀신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코지를 하러 와요. 왕자들을 갖다가. 그럼 그걸 막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왕실에서. 그럼 그걸 갖다 누가 하냐? 보통 이게 법사들,
스님들. 보통 그런 사람들 지장보살이다. 귀신을 다뤄내는 분들이 그럼 귀신이 이렇게 막 몰래 왕치 들어가지고 해코지로 왔어. 그러면 법사가 딱 보고 어떻게 내 이람 하고 어떻게 너 뭔 나쁜 짓 하러 왔냐면 막 애교만이 나오고 막 도망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해. 그럼 나중에 스님을 고용하면 되잖아요. 자, 불교계에서 만약에 그 짓을 무당처럼 그 짓을 했다가 들키면 어떡해요? 그쪽에서는 어떻게요? 그냥 그것만 때려 잡으러 다니는 스님들이 있어요. 이제 이상한 능력이 생겨가지고 스님들이 나쁜 짓을 해. 수행을 하다 보면 초능력이 있거나 그럼 그거가 나쁜 짓을 해. 그러면 어떡해요? 걔네들을 갖다 잡으러 다녀서 죽이러 다니는 스님들이 따로 있어. 그거 어때? 예전에 내가 주지승 다 해봤잖아. 다 알아. 자, 이게 수도를 하다 보면, 이게 불교 쪽에 수도를 인물 수도하면 이게 능력이 들어와. 초능력, 별의별 능력이 다 들어와.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능력을 써. 그럼 나중에 이게 어떻게 이제 보고가 들어와. 어떤 누구누구 그 중대가리 새끼가 어디 가가지고 지금 저기 나쁜 짓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교 그쪽에 있어요. 태조 옛날 같으면 태종인가? 하여튼 이쪽에서 사람을 보내. 그럼 어떻게 되냐? 죽여요. 그냥 스님 같은 경우에. 나쁜 수도하다가 능력이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나쁜 짓 하는 중들 어떻게 죽여버려요. 안 봐줘. 그냥 죽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가서 검으로도 죽이고 능력으로도 죽여요. 그런 게 있어요. 불교 쪽에 원래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없으면 나중에 수도를 하다가 이상한 중대가리 중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어렵게 해요. 옛날에 당나라 때도 있고 중국에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의 의식을 조종하는 것 중에 어떻게 하냐면 귀신을 보내서 이렇게 귀신으로 해가지고 의식을 뺏어내요. 접신을 한다고요. 그래서 무당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귀신을 통해서 어떻게요?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갖다 뺏어내요. 접신을 시켜, 강제 접신을 시켜가지고 어떻게요? 그러면 내 그 귀신한테 명령을 내리면 그 접신된 귀신이 어떻게요?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이게 무당들이 많이 써먹는 이게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이거 잘못 써먹었다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양반과 가문은 기본적으로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조상신을 섬겨요. 그럼 그 조상신들이 그 가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무당 애들이 이게 다른 이런 명문가 가문들 이게 귀신을 보내가지고 이게 작업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명문가 가문은 보통 이게 보면 그 조상신들이 다 보호를 해. 그럼 조상신들이 그런 걸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자기 자손한테 그걸 가르쳐요. 꿈에 나타나는 가르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무당 죽여버려요. 그런 일이 예전에 흔하게 있어요. 옛날만 지금 아마 얼마 전까지만 지금 제가 정리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흔했어요. 자, 예를 들면 재벌가 가문이 있어요. 자, 영화로 드라마로도 한번 나온 걸 알고 있어요. 재벌가 가문에 있는데 재벌가 가문에 어떻게 마님이 있어요. 마님이 어떻게 해요? 어떤 무당한테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무당의 정신적인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가문을 갖다가 쪽쪽 빨아먹어요. 그런 무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 무당들한테 의존을 많이 하게 되면 무당한테 어떻게 해요? 의식을 뺏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 예부터 조선시대 때는 만며느리를 드릴 때면 어떻게 아무나 안 드려요. 이게 좀 이런 말 하기면 이게 신분 사위 좀 저걸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조선시대 때 만며느리를 드릴 때 보면 이게 눈이 실처럼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만며느리 살아요. 자, 조선시대 때 만며느리의 상형은 엉덩이가 펑퍼짐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대를 이어하니까 엉덩이가 커야 애를 잘 낳아. 이게 만며느리의 첫 번째 조건. 자, 만며느리의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얼굴이 달팽이처럼 땅걸땅걸 해야 돼요. 자, 이건 들었죠? 자, 이거는 이제 패스할게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눈이 어떻게 해요? 실처럼 가늘해야 돼요. 조선시대 만며느리의 조건이 이 3대 조건. 이 몇 개 더 있는데 이 기본 조건이에요. 자, 근데 왜 눈이 왜 가늘해야 할까? 실처럼.
예전에 눈이 지금은 이게 탤런트들이나 이게 연예인들 보면 눈깔이 이만하죠. 그래야 초롱초롱 이쁘게 생겼잖아. 근데 예전에 이게 초롱초롱 이렇게 눈깔이 크면 어떻게 해요? 추녀에 속했어요. 예전에 어떻게 해요? 미녀는 어떻게 해요? 실참 가늘해요. 그 예전에 그 신윤복 그림이나 이게 미녀상들을 보면 눈이 어떻게 가늘어요. 실처럼 가늘게 돼 있어 눈이.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조선시대 되게 만며느리의 상이 눈처럼 가는 이유가 있어요. 눈이 크면 어떻게 되냐면 귀신들한테 의식을 잡혀요. 눈이 이게 사슴처럼 초롱초롱하게 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한테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초능력자들이나 귀신들한테 어떻게 해요? 이게 의식을 잘 뺏겨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다는 안 그런데 통계적으로 눈이 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 미쳐. 자, 정신병원에 가면 눈 큰 사람들이 잘 미쳐. 그래서 눈 큰 사람들이 많아. 정신병원에 가면. 그리고 눈이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병이 잘 안 걸려. 자,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초능력자들도 그리고 귀신들한테 접신이 잘 안 돼. 눈 가는 사람들. 의식을 잘 안 뺏겨. 눈 가는 사람들. 왜? 보통 이게 의식을 빼앗을 때 그 초능력자나 귀신들이 뭘 보고 처음에 뺐냐면 눈을 보고 뺏어요. 그럼 눈이 가느니까 눈동자가 안 보이잖아. 자, 이게 다 이유가 있어. 옛날 어떻게 조선시대 때 만며느리의 어떻게 조건이 가는 눈이에요. 실처럼 가는 눈.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귀신들한테 어떻게 의식을 안 뺏겨. 이게 이유 때문이에요. 눈을 이게 어떻게 의식을 뺏으려면 귀신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눈동자를 보고 눈동자를 통해서 의식을 뺏어내요. 그 사람들 의식을 갖다 잠식을 시켜요. 그래서 눈이 큰 사람들이 눈동자가 크니까 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의식이 쉽게 뺏겨.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병원 가잖아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치고 눈이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정신병원에 가면 눈이 커요. 대부분. 환자들. 자, 정신병원에 가면 정신병 환자 치고 눈이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그 이유예요. 왜?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그 외부적인 이런 초능력자나 무당이나 귀신들이 의식을 뺏을 때 제일 뺏어내기 좋은 게 어때요? 눈동자를 봐가지고 눈동자 돼가지고 의식을 침투해 들어가요. 그게 제일 빨라. 아니, 아까 옆으로 뚫고 들어간다면 이제 눈동자를 직접 보면 저거 하니까 보통 큰 게 눈동자로 해서 그래서 눈마음처럼 큰 애들이 의식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가는 사람들이 잘 안 미쳐요. 잘 보시면. 이렇게 통계는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병원을 몇 군데 돌아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대기하는 동안 환자들 제가 관찰을 해요. 그러면 통계가 나와요. 한번 이거 통계 내보세요. 눈 가는 사람 치고 정신병 환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만며느리를 갖다가 실처럼 가는 눈을 갖고 있는 여성을 만며느리로 두는 이유가 이유 때문에. 보통 만며느리로 들어오면 외부에서 어떻게 하면 의식을 그 만며느리를 잠식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눈이 가는 여자가 어떻게 미녀상이었어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귀신들이 이제 보통 무당들이 와가지고 이제 눈 앞에서 와가지고 눈동자 전면 보면서 너는 내 노예가 될 거라고 이렇게 하면 저 미친년아요. 그게 이상한 거잖아. 그럼 귀신들이 와. 귀신들은 안 보이잖아. 바로 앞에 가지고 그죠? 귀신들이 의식을 뺏어날 때 어쩌면 안 보이잖아. 바로 앞에 가지고 눈동자를 이렇게 직시를 해서 얘네들이 작업을 그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어느 순간에 의식이 귀신한테 뺏겨져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 큰 사람들이 의식이 잘 뺏겨요. 통계적으로 나와요. 내가 이거 아마 이거 리서치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 눈 작은 사람과 눈 큰 사람을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병 환자들의 눈 사이즈를 한번 통계를 내봐요. 눈 작은 사람들 정신병 잘 안 걸려. 이게 이유 때문에. 내가 별걸 다 가르치네. 이 의식을 잠식하는 게 귀신을 통해서 이런 거.
예전에 몽골에도 있어요. 자, 몽골에 보면 저기 징기스칸 그 영화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징기스칸이 저기 뭐냐, 징기스칸 아버지가 징기스칸이 이제 10살이 넘었을 때 다른 부족하고 이제 자기 신부감을 찾으러 간 거야. 근데 신부감을 되게 택할 때 징기스칸 아버지가 징기스칸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자는 어떻게요? 눈이 크면 쉽게 미친다. 그러니 어떻게요? 눈이 가는 여자를 선택을 해라 하고 징기스칸에 딱 조언을 해요. 영화의 장면이 나와. 이게 사서에도 박혀 있어요. 네, 징기스칸 아버지가 태무진이죠. 태무진 아버지가 어떻게 태무진을 어떻게요? 저기 다른 부족하고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여자를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 태무진 아버지가. 그럼 여자는 어떻게요? 그 중에 진짜 조선시대 똑같아요. 얼굴이 어떻게 달덩이처럼 동그란 여자를 선택하라고 해요. 이거 사서에 없어졌나? 자, 그 당시에 제가 징기스칸이냐. 태무진 보고 이제 채무진 아버지가 징기스칸 보고 이제 하는 말이 뭐예요? 자, 저기 다른 부족 갈 때 어떻게 해요? 여자를 보는 방법을 다 가르쳐요. 여자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얼굴이 달덩이처럼 포동포동하고 동그란 여성을 택해야 어떻게 해요? 잘 살 수가 있다. 이걸 가르쳐요. 그 두 번째가 뭐냐? 그리고 이제 저기 징기스칸 아버지가 이제 징기스칸한테 그때 얘기를 해요. 어른 징기스칸한테. 그때 뭐라고 하냐? 여자는 어떻게 해요? 눈이 가는 여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왜냐면 눈이 큰 여자들은 쉽게 미친다고. 그러면 이렇게 쉽게 미치는 여자를 신부로 들이면 안 된다고. 쉽게 미치지 않은 어떻게 눈이 실처럼 가는 여자를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자, 조선시대 때 만물들이 저기 하는 거고 똑같죠. 그 당시에 징기스칸 아버지가 어떻게 징기스한테 그 조언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조언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르치예요. 보르치가 달덩이처럼 동그랗고 어떻게 눈이 어떻게 이게 저기 실처럼 가늘게 이렇게 딱 있어요. 눈이 작고 실처럼 가늘게 길게 뻗어 있는 거예요. 보르티가. 그래서 보르티를 선택한 거예요, 그 당시에. 똑같아요. 그 당시에 영화에도 나와요, 이게 보면.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영화에 보니까 징기스칸 영화에 볼 때 이게 그 조언을 하는 거야. 여자가 눈이 크면 쉽게 미친다고. 쉽게 정신병자가 된다고 쉽게. 그러니까 여자는 눈이 가는 여자를 선택해야 안 미친다고. 가는 여자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시집에.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자, 의식을 잠식하는 게 어떻게 귀신들을 이용해서 의식을 잠식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별의별 방법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 많아요. 한번 끄고 할까?